를 오케이. 그리고 공유를 누르고 얘를 줄이고 지금 보이는 거지? 시작해도 되는 네, 거지? 오케이. 얘 더 줄일 수 있어. 오케이. 요렇게. 자, 봐. 이거, 스티브 잡스 얘기 기억하지? 지금은 우리가 되게 우습지만, 처음에, 뭐, 가상인 거잖아. 컴퓨터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 관련된 이론 쪽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원체 뛰어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 현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 유사성을 이용해 가지고 신기술을 설명했다 이런 얘기 기억하지? 그래서 뭐 우리가 서류를 만들면 서류를 우리 이렇게 접는 폴더 안에다 넣어놓잖아. 그래서 폴더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책상에다가 그걸 놓으니까 데스크탑이라는 말도 이 사람이 다 만든 말이라는 거잖아. 결국 유사성을 이용해서 생전 처음 본 신기술을 이해를 시켰다라는 내용. 이 내용은 쉬우니까 설명 더 이상 안 할 거고 얘는 얘는 내가 이쪽에 보면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일 거야. 지문 전체에 반의어가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 단어를 반의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어휘 문제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이렇게 막 강조해 놨거든. 얘는 우리 시간 없으니까 내용 쉬운 애들은 빨리 가야 되니까 어법도 나쁘지 않다. 근데 어휘가 원체 괜찮아서 어휘 위주로 달라 보이는데 같아 보인다고 한다든지, 뭐, 여기 보면 다르다고 했는데 그걸 같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헷갈릴 만한 게 많으니 어휘 문제 잘 신경 써둬라. 뭐, 요런 얘기 정도 하고 얘는 넘기면 될 것 같아. 물론 어법도 나쁘지 않아. 어법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지문, 스티브 잡스 지문, 어휘, 어법 중심으로 좀 봐둬라. 오케이. 넘길게. 33번. 쉬운 것 같은데 문제 내기 괜찮은 애야. 이 33번. 뭐야? 어, 어, 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그 거북이가 걔네들이 진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밝은 쪽만 보고 무조건 기어가기. 왜? 밝은 쪽이라는 건 바닷물에 비춰서 바닷물에 비춰가지고 달빛, 별빛 같은 게 반짝이니까 무조건 밝은 쪽으로 반짝반짝하는 대로 가도록 그렇게 진화가 돼서 걔네들 본능이 생긴 거지. 근데 그게 해안가에 인간이 개발을 하면서 오히려 바닷물 반대쪽이 더 반짝반짝하고 조명이 생긴 거 아니야, 밝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시설물의 조명이 바다 거북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지문이다. 그 정도 알아두는데 얘는 그 어법, 뭐 어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용적인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도 고민을 해봤는데 밑에 가보면 뭐 무관한 문장이라든지 그냥 문장 요약? 이 문장 요약 괜찮을 것 같아. 너희 중간고사에서도 많이 나왔던데 단어를 조금 여기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요약만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는 제목 좀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제목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바닷거북이 관련된 생존 관련된 얘기인데 뭐 적절한 비슷한 얘기를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무관한 문장 너희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왔던데 나왔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정도 봐두면 내용적인 것만 좀 봐두면 될 것 같다 33번 34번 가볼게 아니야 34번 너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5번. 얘들아 내가 이 지문 설명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뭐 아니면 발이 안 떨어진다 이런 식 여기도 좀 써놨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 아니 진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뭐 이런 식의 표현.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은 좀 경쟁력 있는 동물이지만 우리가 그 원시 시대에는 고대에는 우리가 그냥 다른 동물들과 별다를 바 없는 동물이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얘네들이
그 우리 조상들이 어, 맞짱을 뜨거나 동물이 나타나면 아니면 빨리 도망치거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리 몸을 재빨리 움직일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발끝이야. 무슨 우리 도망치려고 그러면 발끝에 힘이 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지금보다 더 원시적인 동물 시절에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도망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발끝이 우리 감정이랑 굉장히 그 반응하도록 진화를 해왔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발이 우리의 생각을 생각보다 정직하게 느끼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펼쳐진다. 근데 얘는 내가 이쪽에 써놨거든. 어법 문제 요주의 지문이라고 써놨어. 그래서 너희 어법 꽤나 나왔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법 문제 꽤나 많이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2학년. 그래서 너희 봐도 알겠지만 밑에 내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너무 어법 문제 낼 게 많다. 근데 얘는 어법 지문이 아니다. 맞지?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우리 앞에 영상 참고해서 35번은 어법 또 어휘 요거 두 개 좀 신경 쓰면서 좀 봐두자. 오케이? 요 정도로만 하고 넘길게. 36번. 그나마 최근에 했던 이제 지문들이 좀 보여. 36번은 어, 인간이 생각해보면 언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엄청 뛰어난 동물인 거긴 한데, 엄청 발달된 동물인 거긴 한데, 이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말로 전달하고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기록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 대신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게, 문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문자라는 게 발달이 더뎠대. 이유는 문자를 써서 기록해 놓을 데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종이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이 문자 문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 이런 것들의 어떤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정도 얘기야. 그래서 종이가 그 입으로 떠들던 전달하던 그 언어 체계를 글자 글로 연결하는 그 어, 역할에 큰 역할을 했고 중요하다. 종이 뭐 이런 얘기지. 첫 번째 문장은 일단 읽어볼게. 봐봐. Transition from an oral culture. 우리 입으로 하는 문화. 말로 하는 문화에서. 근데 그 문화는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전달하니까 지식이 이야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걸로 전달이 됐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서 to literate one, 즉 글자로 된 문자로 된 어떤 그런 걸로의 transition 전환. 이거는 당연히 based on the written word. 당연히 손으로 써서 그 전달이 되니까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was held back, hold back, 지연됐대. 수세기 몇백 년 동안이나. 왜? 빨리 전환하면 되잖아. 뒤에 보니까 원인이 나와. By the lack of suitable writing material. 적절한 쓸 수 있는 재료의 부족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이 됐던 거래. 생각해보면 지금 종이가 흔하지만 그런 종이 개념이 없었으니까 책도 나오고 막 이런 우리가 글자로 막 글로 엄청 전달해 그게 안 됐겠지. 바로 뒤에 그렇게 나온다? 무슨 얘기 나오냐? 뭐 돌이라든지 아니면 점토판 이런 것들이 사용됐겠지. 근데 걔네들이 한계가 있어 없어? 너무 부피가 크거나 그래서 이 운반이 안 되고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썩거나 망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튼튼한 벽이 있지만 걔는 고정이 돼 있잖아. 공간이 한계가 있고. 쓰다 보면 나중에 쓸 데가 없겠지. 이런 내용. 그런데 뒤에서 이제 종이가 발명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다. 여기는 36번은 지문 전체가 어휘 추론에 굉장히 특화돼 있다고 돼 있잖아. 그치? 봐봐. 딱 봐도 부피가 크고 무거웠다니까 반대말 쓸 수 있겠지. 뭐, 뭐야, 뭐, 손상받기 쉽다는데
그 반대말을 쓴다든지, 제한이 돼 있는데 무제한인데 고정인데 움직인다고 하든지, 전반적으로 지배적인데 뭐 그 영향력이 없다고 쓴다든지, 봐봐, 여기 형용사가 굉장히 난무해 있지.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를 뭐 낼까 하면 어휘가 딱 떠오를 것 같아. 역시 얘도 어휘 어법 위주로 봐두면 좋을 것 같다. 37번 가볼게. 37번은 순서 그 추론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어 우리가 명확해 보여. 얘는 뭐 누가 딴지 걸 필요 없이 누가 봐도 명확해 보이는 그런 이유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전반적으로 써 있어.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명백해 보여도 이 내용이 전반적이어서 아 얘는 자 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어? 아무리 어 우리가 아무리 그걸 빠르게 전달하고 말을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은 분석적으로 복잡한 상호작용이래. 한 가지가 아니라 위에서 분명히 한 가지가 아니라고 했거든. 많은 여러 가지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 깊은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인 거래. 그 어떤 결론에 이르는 그 이유라는 것들이.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 상호작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명백해 보이는 그 이유가 must be broken down into a chain of more precise premises. 보다 더 정확한 그 연결고리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 밑에 보면 예시가 나오는데 얼핏 보면 호주에서 대학 교육은 무료여야 된다. 왜냐? 그게 호주 전반적인 어떤 그 경제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무료된다. 그것만 보면 맞는 얘기잖아. 근데 그 안에는 되게 복잡한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막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쪼개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겉보기에는 다 완성된 것 같고 무결점의 어떤 이론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복합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눠서 쪼개서 봐야 된다.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수도 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뭔가 그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단 한마디의 진술로 명확하게 그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걸까? 아니라고 나오지. 그치? 여기 hardly not의 의미지, 그치? 그러면서 the conclusion 어, is about universities and free education. 결론이 이거에 대한 거야. 그 대학이 무상교육이냐 아니냐. 근데 반면에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 몇몇 가지들을 그 안에 끌어들인대. 뭐 경제, 이익, 그다음에 잘 받은 그, 그 교육을 잘 받은 어떤 그 사람들, 인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겉보기에 대학 교육, 무상교육, 이 두 개만 딱 놓고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여러 아이디어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명백해 보이고 그냥 완벽해 보여도 그거를 쪼개봐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아, 함축 의미로 나오면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 명백한 것을 단정 짓는 것을 회피하는 거. 한마디로 명백해 보여도 그게 맞다라고 단정 짓는 걸 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왜 피해? 그게 방금 이 주제 전체의 이야기잖아.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 조심하라고 이게 써놨어. 요주의라고. 어떤 결론이 아무리 명백해 겉보기에 아무리 보인다 해도 단순히 사실이나 진실로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서로 막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까는 쪼개서까지 보라고 했 심지어 그 더 정확한 이유를 추론해 봐야 된다. 명백해 보여도 틀릴 수 있는 이유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뭔가 모순이 있고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겉보기에만 명백해 보인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이 지문 전체에서 하고 있으니 요 함축의미 추론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요 지문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문장 삽입 가능하다고 돼 있어. 해놨어. 이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장 삽입 괜찮아 보인다. 요것도 한번 챙겨보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갈게. 38번. 기업들 나지? 우리가 흔히 이주, 조금 더 쉬운 말로 이민이라는 거를 보통, 어, 안 좋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어. 특히 어디냐면 유럽 쪽에서 그, 뭐, 아랍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유럽권에서 나라가 정적으로 불안하다거나 막 이랬을 때 뭐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 국가로 막 이민을 가면 자기들도 먹고 살 거 없는데 막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막 이게 되게 골칫거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으로 봐야 된다. 왜냐? 이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나라에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아무나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이 보통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가고 등등등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주는 그 지역 또는 그 나라의 해결책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뭐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어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어 migration, 이동하는 거, 이주하는 거, 이민이라는 거 항상 보고가 됐대. 대중매체에서. 심지어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자료 같은 데서도 뭐라고? 문제거리야, 골칫거리, 또는 위기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도시가 너무 과밀화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 쫙 해가면서 그래놓고 여기서 뒤집혀. 그런데, 그러나 migration can be also be a solution.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그치? 왜? 많은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노동력이 부족했는데 노동력이 생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노동력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게 딱 삽입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차피 삽입 문제여서 얘가 삽입으로 출제됐던 애야. 문장 삽입으로. 그러면 뭐 문장 삽입이었으니까 순서 괜찮겠지. 걔 하나만 논리적인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 순서 이것도 유력하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많은 거 보이지? 막 내가 표시한 거. 어휘, 어법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두 개를 같이 싸잡아놨어. 여기 보면. 어휘, 어법. 그치? 웬만하면 무관한 문장 찾기, 저기. 한 문장 요약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언급하지 말고 어법, 어휘가 같이 이게 둘 다 좀, 출제하기 괜찮은 부분들이 많다. 여기 봐봐. 그치? 뭐, 반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여기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그 다음에 얘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되게 멀잖아. 그지? 뭐니까 여기 어딘가 동사 있겠지 싶으니까 얘를 find으로 바꿔놔. 마치 분사구문처럼. 근데 이 문장 전체 동사가 없어. 그치? 그래서 어휘, 어법 다 괜찮으니 내용 정리해놓고 어휘, 어법 좀 꼼꼼하게 봐둘 만한 지문이다. 38번. 아, 얘는, 얘는 여기는 내가 어휘, 어법을 안 써놨다? 그치? 안 써놨는데 지금이라도 쓸게. 지금이라도 쓸게. 왜냐면 여기 여기 보면 어,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된다. 자, 왜 어법을 써줘야 되냐면 내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이 지문에 수동태랑 시제를 좀 조심해야 된대. 심지어 수동태랑 그 뭐야 뭐 현재 완료가 막 섞여서 나오는 이런 애들도 있어. 이렇게 has been considered 이런 애들 나오면 이 중에 하나를 빼버리는 거야. 그냥 gold has considered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낚일 수 있어. 얘는 오랫동안 금이 여겨져 왔다 이렇게 와야 되니까
현재 완료해야 돼, 시제가. 그 다음에 지가 여기는 게 아니라 여겨지는 걸 수동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릴 만한 수동태 시제 부분이 많으니까 여긴 내가 안 써놨는데 얘도 어법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제 조심하라고 했어. 요거 일단 챙겨두고 얘는 내용 한번 잡자. 뭐냐? 금이 가치가 있지. 그리고 금을 사람들이 좋아도 하고. 근데 이쁘기도 하고, 뭐 보석 이런 걸로.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 기능이다. 금이라는 게. 우리 이거 기억나? 그 정권을 잡으면, 정부의 대장이 되면, 나라의 대장이 되면 돈을 막 찍어내서라도 막 그 통화를 발행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런 걸 막아주는 게 바로 금이래. 금이라는 게 화폐 가치가 있으니까 금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돈을 찍어내야 된다. 금에 비례해서 우리 화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을 찍어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는 일. 돈을 막 찍어내 버리면 5만 원권이 막 5천 원 가치처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이 그것을 막아준다. 요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야. 그렇다면 뭐 이렇게 뭐 대의 문제, 제목, 주장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한 문장 요약 당연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그 내용을 그 정확히 아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 어법도 좀 주의하고 보면 될 것 같아. 40번. 40번은 가장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기억들 나지? 그 전년도 육모에서 가장 너희 학교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수업했을 거고 나랑도 요 육모에서 전년 육모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거. 원래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이 개입되면 나쁘다. 왜냐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이 개입이 되면 내가 뭔가 이익을 못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의사결정, 뭔가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은 배제하고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머리는 차갑게, 뭐 가슴은 따뜻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 해가면서 머리는 차갑게라는 게 이성적으로 할 때는 그냥 아주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 통념을 반박하는 글이거든. 뭐냐? 의사결정, 뭔가를 딱 결정할 때 감정이 개입되면 나쁘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감정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 지문이야.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온다. 경제. 여기 보면, 이 경제적인 어떤 그걸 따질 때, 어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감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대. 이 경제적인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할 때. 근데 실은 그 경제학 내용과는 달리 보통 좋은 결정들은 뇌의 감정적인 부분의 결과물이다라고 위에 지금 나와 있어. 그러면서 그 내용 바로 뒤에 근데 이 내용은요, 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assumption, 가정과는 반박이 되는 모순되는 내용이에요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그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오히려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나쁘다고 얘기했거든. 감정이 개입되면. 근데 의사결정에서 감정이라는 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글이야. 여기 나오지. Good decisions are a product of emotional part of the brain.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뇌의 감정적인 부분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좋은 결정들은 다 하나같이 라는 의미이다. 오케이. 이렇게 보고, 어, 여기서 어 이거는 근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뒤집는다. 증거가 우리한테 알려준대. 뭐를? 감정이 사실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종은 의사결정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처음에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어 감정이 오히려 좋다라고 쭉 결론을 여기다 네 개까지 냈어. 근데 이거는 반대되는 거라고 얘기해놓고 여기서 또 뒤집어. 맞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문장 삽입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얘가 순서도 괜찮겠다. 순서는 안 넣네. 순서도 괜찮겠고 그다음에 두 번이나 뒤집었단 말이야. 결론은 똑같아. 근데 그치?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 딱 봐도 빨간색 껴나 있잖아. 얘도 사실 어법 어휘 다 괜찮은 애란 말이야. 어법 이거 어법 어휘 다 괜찮다고. 특히 어법 어휘도 해줘야겠다. 어법 어휘 다 괜찮다. 한 7, 8분 있으면 얘들아 요거 줌이 또 종료된다고 떴어. 9분, 10분? 한 8분, 9분? 요거는 우리랑 관계 없는 거야. 요약문이니까. 자, 요렇게 하고 일단 얘는 끊고 가장 최근에 했던 그 우리 올해 봤던 용모 있잖아. 그 올해 봤던 용모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지금 한 5분 남았다, 진짜 7, 8분 남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걸 봤으면 좋겠는 거야. 교과서에서 한 과당 두세 문제, 뭐 두 문제만 나온다고 해도 교과서가 훨씬 쉽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나름 시간 많이 써갖고 내가 여기 정리해 놨어.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원래는 이 본문을 보면 요 본문 밑에 자세하게 어법적인 거 이렇게 막 나눠놓은 거 내가 이거 한다고 다 나눠줬잖아.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그냥 내가 써준 거 위주로만 독해, 어법이든 어휘든 문장 구조든 내가 써준 거 위주로 요거만 봐도 된다. 꼭 교과서 보고 봐라. 교과서가 쉬운 건 맞는데 대신 다 맞아야 된다. 교과서에 나오는 건. 억울하다. 그래서 그 내용 구조 정도만 좀 봐뒀으면 좋겠어. 이거 너희들 학교에서 됐으니까 그 기억하잖아. 그지? 그 노인들 요양원인데 예산 삭감으로 이제 그 노인들 프로그램들이 없어졌어. 근데 방은 남아.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들은 또 방값이 비싸니까 그 거처 구하기가 힘들어. 그지? 그 임대료가 높으니까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휴머니타스라고 하는 그 어떤 요양원에 그 프로젝트가 생긴 건데 그 젊은 대학생들을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노인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어. 그러면 거기까지는 약간 계약 관계였잖아. 근데 학생들하고 서로 지내면서 서로 뭐가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유대가 생기면서 서로 도와주고 젊은 그 대학생들은 부모 떠나서 있는데 노인들한테 막 위로도 받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생기를 얻고 이런 내용이잖아. 그치? 네, 그런 내용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 교과서는 솔직히 맘만 먹고 지문 한번 쭉 보면 나는 이거는 그 두 개 합쳐서 한 대여섯 지문만, 대여섯 문제만 나와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요거 챙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했던 거 우리 사과 기억하지? 뭐, 그,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 창의력 뛰어난 사람들, 그치? 근데 그,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창의력은 뭐야? 우리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in the ordinary, 일상적인 평범한 거에서 the extraordinary, 특별한 거를 보면 된다. 즉, 평범하게 그냥 우리 빨랫감이었는데, 빨래 널면서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쁜 그 소 모양이 이게 소처럼 보이겠는데? 뭐 이거를 봤다는 건 특별한 건 아니잖아. 그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한 물건에서 특별한 걸 보면 누구나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어. 그냥 사과, 아니, 저 과일, 뭐, 채소 등등등 가지고 이게 정물화를 그리다가 그걸 뒤집으니까 사람 얼굴이 되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어떤 주제와 관련된 그 내용 구조 좀 보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한꺼번에 교과서는 다 나올 수 없잖아.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본문 1, 본문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본문 5, 6까지 있으면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요 정도로 우리 국어 시간에 단락 그 요약해 놓듯이 내용 구조 좀 간단하게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 이렇게만 딱 알아두고 그다음에 요런 그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요거만 좀 오늘 심지어 벼락치기로만 봐도 교과서는
쉽게 나올 거다. 너희 지금까지 그 뭐냐 그 수업 시간에 막 졸기도 하고 뭐 집중 못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 그 교과서든 그다음에 방금 했던 25 육모든 최근까지 했던 올해 육모든 혼자 보다가 아 얘는 좀 헷갈린다 얘는 혼자 보기 좀 힘들겠다 그러면 우리 그 영상 올려놓은 거 이용해가지고 너네가 그 다는 못 듣더라도 그 문항별로 영상 필요한 것들 봐가면서 정리하자고. 그리고 나 원래 좀 잠이 많이 잠 없는 사람이잖아. 늦게까지 나도 역시 안 잘 거니까 그 변형 문제 풀었던 거 아니면 뭐 그 교과서 뭐 문제든 뭐든 문제 아니면 뭐 하여튼 궁금한 거 나올 만한 건데 뭐 이해 안 가는 거 겐톡이든 뭐든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고 그 해결하고 끝내자고. 그 나도 항상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마칠까? 네, 그래. 고생 많았고 그 필요한 거 네, 있으면 연락하고 네. 뭐 어떻게 끝내는 거냐 근데 종료 누르면 되는. 근데 나 우리 분명히 녹화 눌렀지? 녹화 누른 것 같은데. 그래. 고생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어.